예, 안녕하세요. 이제 제아벌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가 19세기 러시아를 이렇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19세기 러시아라고 이제 이 그림을 보시고, 좀, 이랬을 거다, 러시아는 19세기 때. 이런 걸 좀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1부에서는 제가 그 네 가지로 약간 좀 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 알료나 이바노브나와 만남, 마르멜라 도프와의 만남, 어머니의 편지, 주인공의 살인, 뭐 이렇게 잡아봤고요. 일단은 이 그림을 이제 보고, 이 그림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그 라스콜리니코프야? 생김새 아닌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정말 알루나 이바노브나 생김새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림은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줄거리 이제 얘기할게요.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처음에 알류나 이바노브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죠. 이미 한 달 전도 빌렸는데 또 돈이 없으니까 돈을 빌리러 간 거죠. 근데 알류나 이바노브나는 고리대금업자라서 담보물이 있어야 돈을 빌려줘요. 근데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이 가져온 담보물에 대해서 가격을 낮게만 제시를 이제 하니까 그녀가 탐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냥 잔인하게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라스콜리니코프는 알루나 이바노브나와의 집 거리가 이제 730 걸음인 것도 알고 있었고 담보물을 가지고 오면서 그 직구조도 자세히 파악하려고 했었죠. 이런 걸 이미 계산해 두고 있었다는 것은 살인에 대한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계속 자신의 계획을 더욱 정당화하는 일들도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3부에서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논문을 하나 냈는데 이제 비범한 사람이랑 평범한 사람은 좀 다르다. 그 평범한 사람은 늘 복종하면서 살아가니까 법을 어길 권리가 없다. 법을 범할 권리가 없고 비범한 사람은 법을 범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법을 어길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폴레옹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호메트나 이런 사람들은 양심이 허락하는 한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있고, 그러니까 국법을 파괴하고 신법을 세우는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들은 범죄자다. 막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 자신이 또 이제 그 그래도 이제 비범한 사람들은 이제 범죄자라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신도 그럴 권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계획을 이미 그때 하고 있었던 거라고 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술집에서 이제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마르멜라도프라는 태직한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 실업자예요. 또 이 그림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마르멜라도프다. 왜 이렇게 부자지? 그 사람 가난한데? 옷 입은 거 보니까 너무 부자인데? 이 사람은 또, 라스콜리니코프인데 너무 부자처럼 보인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술집에서 이제, 어쨌거나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마르멜라도프라는 퇴직한 관리를 만나게 되는데, 실업자예요. 세면 자하로비치 이제 마르멜라도프예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인물을 많이 또 추가시키게 되죠. 자신이 뭐 결혼과 재혼, 그리고 생겨난 가족들의 설명들을 해주거든요. 그도 이제 전처가 죽고 자신의 친딸인 소냐하고 이제 살다가 아이가 이제 셋 있는 가부인 카체리나 이바노브에게 청혼을 해서 같이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소냐는 이제 창녀로 이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항색 감찰이라고 러시아에서는 신분증 같은 걸 이제 창녀로서 이제 일하게 이게 주나 보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제 바려다 달라고 이제 해서 집에 바려다 주죠.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근데 마르멜라도프는 이제
이제 몰래 자신의 아내인 카체리나의 돈을 훔쳐가지고 가출을 이제 며칠 한 거라서 집에 다시 돌아와서는 막 머리털로 잡히는데 그게 너무 또 안타까워 보였던 건지 그도 이제 1르브를 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소냐에게 이미 관심이 있어서 마음을 사기 위해서 줬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이제 그 이미 이론을 세웠잖아요. 사람을 죽이려고. 근데 좀 이런 이렇게 선한 척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들한테 또 선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때부터 약간 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 자신의 죄책감이 들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마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말이 있습니다. 이 일루브를 주고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그리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어머니의 이제 편지를 보게 돼요. 편지의 내용은 이제 가정교사로 두냐가 일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스미드리 가일로프라는 사람이에요. 아르가치 이바노비치 스미드리 가일로프라고. 그런데 두냐에게 찝쩍거리는 게 있고 뭐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살자고 추근덕거리는 게 있는데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들키게 되죠. 그것을 이제 자기 식대로 이제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냐가 유혹을 했다. 자신의 남편을 어 자신이 이제 유혹을 해서 두냐가 유혹을 해서 끌어들인 거다. 그 두냐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막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또 이게 소문이 좀 나갔고 그러나 이제 스미드 가얄로프가 어 두냐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마르파 페트로브나에게 이제 말해주고 자백을 이제 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이제 두냐가 썼던 편지도 있었어요. 두냐가 썼던 편지의 내용은 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편지였죠. 그러니까 그 두냐가 스미드리 가일로프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는 이런 편지 내용을 썼던 게 있어서 그게 또 증거가 됐던 거예요. 결정적으로. 그 마르파 페트로우나는 이제 두냐에게 와서 이제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두냐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혼담을 얻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표토르 페트로비치 루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르파 페트로브나의 먼 친척이라고 하네요. 뭐 재산도 이미 넉넉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에게는 자신을 위해 두냐 이제 이 편지를 보니까 두냐가 이제 희생한다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루진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이제 미워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여기에서 두냐하고 소냐하고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면 남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냐가 이제 그 루진이랑 약혼을 하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을 그 루진이 이제 차리게 되면은 라스콜리니코프도 법학부에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해도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의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냐가 이제 희생한다는 걸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운명이 이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두냐하고 소냐는 이제 창녀로서 일을 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뭐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너무나 가혹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으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적인 이게 이제 뭐 그리스도적인 사랑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루진을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노파를 살해하고 지금은 안 했지만 노파를 살해하는 그러니까 알료나 이바노보나를 살해하려는 이유가 이제 비슷한 느낌이 있죠. 절대 이제 루진을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이 벤치로 가는데 밖에 나와서 소녀가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남자가 그 소녀를 쫓는 게 보여서 그 남자를 이제 저지하려다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경찰이 끼어들어서 말리게 돼요. 뭐 한 20코페이카를 주면서 그 마차를 이제 불러서 이제 데리고 가라고 하죠. 근데 이 돈이나 이제 뭐 해석의 차이는 약간씩 있어요. 이게 어차피 그 외국 소설이기 때문에 그 번역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의 액수가 좀 다른 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약간 좀 적은 29페이까 정도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자신의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아까 돈을 주잖아요. 경찰에게 그 뭐야 29페이가를 그거는 이제 경찰에게 자신이 도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나중에 살인을 자기가 저지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살인을 하고 이제 라주민에게 갈 생각도 하게 되죠. 이제 그거는 라주민이 자신이 이제 친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또 지적인 면이 있고, 자신이 편이 되어서 자신이 보호해줄 거라는 생각이 또 있어서였죠. 또 라주민이라면 자신이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찾아가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 같은 거 이제 큰 일을 저지르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뭐 죄를 저질러도 더 떳떳하게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더 이제 그 나름대로 위로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라주민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꿈을 꾸는데 자신은 한 7살쯤 되는 소년으로 나오고 아버지하고 같이 산책을 하다가 잔인하게도 말을 때려 죽이는 이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거리를 걷다가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를 만나게 되는데 언니에게 좀 이제 얻어맞으면서 언니를 위해서 일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언니라고 하면 이제 알료나 이바노브나겠죠. 그러니까 언니지만 또 이복 언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리자베타가 그 7시쯤에 약속이 있어서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스케이 골목에서 우연히 엿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료나 이바노브나가 혼자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술집에서 이제 대학생과 이제 젊은 장교가 하는 말을 엿듣게 되는데 거기에서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고 싶다고, 그리고 살해함으로써 그 돈을 강탈하고 선한 일에 쓰면 된다라는 말을 서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대화를 뭐 나름 또 정의를 내세우면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엿듣게 되는 거예요. 그 라스콜니코프는 이제 꿈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말을 막 학대하면서 잔인하게 죽이는 꿈과 그리고 이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충동적으로 이제 더욱 깊은 이제 몽상가에 빠지게 되죠. 현실이랑 이제 몽상이랑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계시가 있는 것 같다, 뭐 암시를 거는 것 같다, 막 이런 암시를 스스로 막 걸기도 하고 막 이래요. 또 이제 이성과 이제 의지만 있으면 어떤 일을 저질러도 범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지만 그것은 이성이 아니라 어떤 악마의 유혹으로 인한 행동. 그러니까 살인에 부추기는 자신 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이제 현실과 착각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죠. 그러니까 막 뭐 정신 착란 증세라고 봐야겠죠. 뭐 사람을 살인하면 악한 행동인데 그것도 뭐 정당화된다는 어떤 결론을 이제 도출하려는 기미가 이제 보이는 거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이제 담보물을 주고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그 알료나 이바노브란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미 도끼를 이렇게 숨기고 있었죠. 이 도끼를 숨기고 있는 이 그림이 그 또 이 그림이 이게 정말 라스콜리니코프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띄워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끼로 이제 머리를 그러니까 이제 이미 찾아가는데 이미 도끼를 숨기고 있었고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리고 도끼로 이제 머리를 내리쳐서 살인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도 도끼로 이제 내리찍어서 살인을 하게 되죠. 이제 2명을 죽이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이제 도망가려다가 사람들이 오니까 계단 오른쪽에 어느 그 공사 중인 빈 방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어떤 때는 아파트라고 하고 어떤 때는 또 방이라고 하고 이렇게 책마다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석이 그 번역이. 그래서 약간 좀 그 차이는 근데 책은 있는데 그렇게 아파트나 방이나 이게 좀 지장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번역이 좀 잘 된 책이 더 좋겠죠. 예. 어쨌건 사람들이 몰려오는 순간에 이제 이기의 순간이었는데 자신이 바깥에 나면 발각이 된다면 범죄를 들키게 되니까요. 근데 몸을 숨기게 되고 그 옆에 있는 그 빈방에 잠깐 숨기는데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니까 옆에 쪽에 그 진짜 위험한 순간에 옆에 아직 공사 중인 빈방이 있어서 그쪽에 숨었다가 사람들이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재빨리 나와서 이제 내려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근데 뭐 아무도 뭐 본 사람이 없었다고 뭐 하는데 뭐본 사람
그렇게 또 얘기가 나오네요. 여기까지가 1부입니다. 예.